자, 셀 서식 지정하기 48페이지에 있는 일단 에어컨 실외기 정비 현황을 작성을 해볼게요. 열너비는 A열을 1로 맞추라고 했으므로 열너비를 1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D에서부터 F까지 요만큼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열너비를 12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내용을 적을 거니까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조금 나중에 활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제가 먼저 이렇게 범위를 잡을 거예요. 지금 범위는 그냥 끌어서 잡았어요. 그러면 이 영역 중에 하얀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선택이 안 된 게 아니고 이 선택되어져 있는 영역 중에 편집이 가능한 영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제가 2150, 1846, 2530, 2390 적고 엔터를 치면 어디로 가냐면 블록을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정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얘가 엔터를 이렇게 치면은 여기 끝까지 가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좀 많이 적어야 될 때는 일일이 방향키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렇게 범위를 잡고 내용을 적으면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이래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팁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글꼴 서식을 지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B2 셀을 선택해 볼게요. 49페이지 2번에 글꼴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 B2 셀을 선택한 후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추가 옵션을 클릭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홈 탭의 글꼴 그룹에 요 옆에 있는 요 조그만 사각형 요게 추가 옵션이라고 해요. 이 부분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셀 서식을 맞출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글꼴 탭이 나타났을 때 글꼴은 여기서 HY 강비 그 다음 크기는 16포인트 그 다음 색깔은 진한 파랑 텍스트 2번 색깔을 누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진한 파랑 텍스트 2가 지금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책하고 버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거 파란색 텍스트 2라고 돼 있는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누르면 이 부분에 서식이 지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색깔에서 저는 요거 고른 거예요. 얘 이름이 아마 파란색 텍스트 2번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우리 할게요. 자, 그러고 확인해 주시면은 셀이 있었던 B2 셀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04번 B4에서부터 F4 셀까지 선택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선택했다면 홈 탭에 보시면 글꼴에 굵게가 여기 가라고 적혀 있는 게 굵게예요. 세 개의 가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얘가 굵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굵어져요. 자, 넘겨서 이번에는 51페이지 06번인데요. 맞춤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B2에서부터 F2 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볼까요? 지금 표가 이행강제근까지 해서 F열까지 차지를 했는데 우리가 이 제목을 표에 맞게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면 B2에서부터 F2까지 이렇게 표에 맞는 범위를 잡은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범위로 잡은 부분이 하나의 셀로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병합이 돼서 가운데로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07번인데 B4에서부터 F4까지 셀 범위와 자,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서 B5에서부터 C8까지 범위를 잡으면요. 이렇게 범위가 따로 잡혀요. 자, 영역을 잡았고 그냥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풀리죠. 그렇지만 영역을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서 범위를 잡으면 이렇게 비연속된 영역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컨트롤은 비연속, 쉬프트는 연속이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운데 맞춤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운데로 맞춰져요. 이렇게 맞춤 서식을 지정해 보았어요.
시트 2번 시트에다가 문서를 작성하래요. 그럼 시트를 하나 추가할 거니까 플러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A열은 열너비를 1로 두시고 B에서부터 2열은 열너비를 11로 맞출게요. 그 다음 F열은 열너비를 12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적도록 하죠. 자, B2셀을 선택하시고요. 이 B2셀은 휴먼 엑스포.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여기 펼침 단추를 들어갔죠. 그쵸? 근데 이번엔 제가 이 위쪽에서 고쳐볼게요. 자, 글꼴을 요 위쪽에 펼침 단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펼쳐져서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휴먼 엑스포니까 히읗 쪽이죠. 좀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그죠? 휴먼 엑스포를 고르면 글자가 바뀝니다. 그 다음 글꼴 크기를 22로 줄였는데 이 글자체 옆에 있는 요 11이라는 부분이 글꼴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21을 누르시면 되겠고, 또 다른 방법은 요 가는 뭐냐면요. 요쪽에 있는 가는 크게, 요쪽에 있는 가는 한 치수 작게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인트를 이렇게 줬는데 좀 더 컸으면 좋겠다면 요걸로 툭툭툭 눌러서 크게 해보실 수도 있고 반대로 작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얘는 진하게 기울인 밑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는 테두리예요. 내가 예를 들어 표에 테두리 치고 싶을 때, 엑셀에 테두리 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거고, 얘는 채우기, 그 다음 여기는 글자 색깔, 그 다음 여기 내천이라고 적혀있는 건 윗줄이라고 하는데, 덧말 윗줄이라고 하는데, 이 글씨의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글을 적고 싶을 때 쓰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휴먼 엑스포 22포인트 주라고 했고요. 글꼴 색을 빨간 강조 2를 주라고 했으므로 이 부분 글꼴 색을 눌러서 빨간 강조 2를 고를 건데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비슷한 색깔을 그냥 골라주세요. 지금은. 왜냐면 이게 2010하고 2010 버전하고 2016 버전은 이렇게 글꼴 테마색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빨간 강조 2라는 색깔이 있겠지만 지금 요 예제에서는 그 색깔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너무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냥 화면하고 비슷한 색 그냥 그거 그냥 고르시는 걸로 할게요. 요거는. 자,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F4셀까지 쭉 범위를 잡아요. 여기는 글꼴을 HY 나무 M으로 주라고 했으므로 HY 나무 M을 골라주시고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4로 맞춥니다. 그럼 이렇게 고쳐졌죠. 그 다음에 맞춤 서식도 지정을 해볼 건데 B2에서부터 F2셀까지 요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가운데로 배치가 됐을 거고요. B4에서부터 F4셀을 범위를 잡고 컨트롤 누르면서 B5에서부터 D8셀까지 범위를 잡으신 후에 가운데 맞춤을 하면 이 범위가 가운데로 맞춰졌겠죠? 자, 여기까지를 한번 다시 꾸며보세요. 자, 요 밑에서 그냥 설명할게요. 그냥 요 밑에 아무데나 빈칸을 좀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한일 컴퓨터라고 일단 글씨를 적어 보겠습니다. 사실 글씨를 꼭 이걸 적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칸이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정렬이 되어지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25셀에다 적었잖아요. 25행에다 적었잖아요. 조금만 넓혀 놓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를 일단 보면은 여기 맞춤에서 지금 보면은 세로가 가운데 정렬인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세로 위쪽, 얘는 세로 가운데, 얘는 세로 아래쪽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요, 가로 왼쪽, 가로 가운데, 가로 오른쪽 정렬을 뜻해요. 그래서 이 영역에서 내가 글씨를 정렬할 때 어디에 붙일 건지 맞춰서 설정하시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 옆에 가나라고 적혀 있는 이거는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시계 반대 방향이나 시계 방향 각도, 세로 쓰기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글씨를 세로로 적어야 될 때는 여기 눌러서 세로 쓰기를 누르면 세로로 글씨를 적을 수가 있죠. 칸이 모자르니까 좀 넓혀야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식으로. 다시 누르면 풀려져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내어쓰기, 얘는 들여쓰기를 뜻해요. 얘를 누르면 안에 여백이 생기는 거고 요걸 누르면 여백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여백을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거는 텍스트 줄바꿈이에요.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병합을 하면서 가운데로 맞추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1 이렇게 좀 볼까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보죠. 이랬을 때 제가 병합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오류가 뜰 거예요. 셀 병합은 셀을 하나로 합치면서 가운데로 맞추는 거다 보니까 여러 칸에 이렇게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들어있을 때는 셀을 병합하면 왼쪽 위의 값만 남고 나머지 값은 잃게 됩니다 라는 오류가 뜹니다. 이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제일 왼쪽 제일 위의 값인 1만 남고 나머지가 사라지게 돼요. 아까 이 부분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되돌리기 하시면 되잖아요. 자, 컨트롤 Z나 아니면 이 버튼을 누르면 되돌리기가 돼서 다시 돌아가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맞춤 탭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48분이니까 시트 1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테두리와 채우기 서식 지정하고 표시 형식 지정하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할 거는 지금 만든 이 표를 표답게 만드는 작업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파일에 인쇄를 가보면요. 실제로는 표가 하나도 안 보여요. 엑셀은 이렇게 셀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표 모양으로 보이게끔 서식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테두리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 시트 1 시트에 B4에서부터 F8셀까지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홈 탭의 글꼴 옆에 보면은 이 세모 추가 옵션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의 글꼴이라는 탭으로 들어와졌는데 이 중에 이제 테두리 탭을 누르셔서요. 여기서 색을 진한 파랑 텍스트 2로 선택을 하래요. 지금은 이걸로 잡을게요. 청회색 텍스트 2로 잡고 선 스타일을 실선을 선택을 한 다음 선택한 영역, 블록 지정한 영역의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안쪽도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위아래 안쪽이 테두리가 쳐지는 거예요. 테두리 치는 방법 간단하죠. 사실 더 간단하게는 범위를 잡아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모든 테두리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작가가 조금은 장식을 해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옆은 선이 없고 위아래 가운데에는 이렇게 실선이 들어가는 서식으로 만드는 거죠. 자, 현재 테두리 서식을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55페이지 04번 채우기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B4에서부터 F4까지 셀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홈에서 글꼴 여기 채우기 색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번엔 진한 파랑 텍스트 2 80% 밝게 뭐 색깔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비슷한 색깔을 그냥 골라주세요. 이렇게 골라주시면은 색깔이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만든 게 지금 5번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자, 표시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D5에서부터 E8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이 부분에다가는 천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볼 거예요. 범위를 잡고 나서 홈 탭의 가운데쯤 보시면은 쉼표 표시가 보일 겁니다. 얘를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천단위 구분 기호를 찍어주는 서식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내가 쉼표를 찍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쉼표 스타일로 쉽게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07번인데요. F5에서부터 F8셀까지 EN 강제금 범위를 설정을 해볼 때 지금 어떻게 나타내고 싶으냐면 57페이지의 09번처럼 앞에 달러 표시가 나오게 원화 표시가 나오게 하고 싶고 중간에 천단위 구분기호가 찍히게 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한번 눌러 보실래요? 물론 여기처럼 뭐 추가 옵션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거 말고 범위를 잡아서 범위 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시면 셀 서식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셀 서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 형식 맞춤 글꼴 선택할 수 있는 탭이 나와요. 우리는 표시 형식을 수정할 것이기 때문에 표시 형식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형식을 통화랑 회계가 있어요. 근데 이 통화랑 회계가 어떤 차이냐면 통화 형식을 만들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원화 표시가 글자에 바짝 붙어서 나와요. 그러면 아까 그 상태에서 셀 서식에서 통화가 아니라 회계로 설정을 해서 놓게 된다면 회계로 소수자일 수 없이 기호는 이런 통화 표시, 기호 표시로 넣고 확인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져서 원화 표시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7페이지 팁에 통화 표시 형식과 회계 표시 형식에 대한 차이점이 나와 있는데요. 회계 표시 형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셀의 맨 왼쪽에 통화 기호가 표시가 되는 거고 통화 표시 형식은 숫자 바로 앞에 통화 기호가 표시가 돼요. 또 그 나머지 부분으로는 셀 값이 만약에 0이라면 회계 표시 형식은 빼기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 값을 0을 주면은 지금 회계 표시 형식을 주었기 때문에 빼기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이 통화 표시 형식으로 해놨을 때 0을 준 상태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 값이 0인 경우 회계 표시 형식은 빼기 표시로 기호가 표시가 되고요. 통화 표시 형식은 0으로 표시가 된다는 것도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긴 다시 제가 바꿔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자, 범위를 잡아서 제가 여기서 회계 형식을 다시 눌러 놓을게요. 자, 여기 정비 부분은 우리가 아까 요거 쉼표 스타일을 입혔죠. 이 쉼표 스타일은요, 기본적으로 회계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제가 만약 0을 적게 되면은 이 부분도 빼기로 나타나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숫자를 이렇게 적었고 당연히 여긴 값이 없으니까 0을 적어서 0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빼기로 표시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회계일 때 빼기로 나온다는 거를 모르면 굉장히 당황을 하십니다. 네, 이거 0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당황하고 계세요. 이것 때문에 또 고생하시지 마시고 회계는 원래부터 0이 빼기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천단위 구분기호를 해주긴 해야 되는데 0일 땐 0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숫자도 있어요. 숫자에도 천단위가 있거든요. 숫자 형식의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하겠다라고 해놓고 확인을 하면은 이 경우는 0일 땐 0이 나오고 천단위는 다 천단위대로 찍히는 형식이 되니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부터 회계는 빼기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0은. 자, 그러면 넘겨서 이번에는 59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시트 투 시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에서는 테두리 서식과 채우기 서식을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설정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일단 F5에서부터 F8색 요만큼은 채우기 색을 주래요. 그래서 채우기 색을 지금은 그냥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 주세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지금 뭐라고 설정하는 얘기는 없지만 그림에 보면은 위쪽에 이중선, 아래쪽에 두꺼운 선이 채워져 있죠. 그럼 나는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예요.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갔을 때 테두리에서 이중선으로 위쪽 그 다음에 굵은 선으로 아래쪽 이렇게 찍고 확인을 해주시면 위에는 이중선, 밑에는 굵은 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표시 형식을 지정해 볼 건데요.
인원 뒤에 명자가 붙게끔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범위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 건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요건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0이나 샵은 숫자를 뜻하고요. 그래서 0 뒤에다 명을 적으면 이렇게 숫자 뒤에 명이 붙는 형식이 돼요. 셀 서식에서 0을 적거나 샵을 적은 거는 숫자예요. 0이나 샵은 숫자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기는 해요. 0의 경우는 해당 자리에 만약에 0을 채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 0을 5개를 적었어요. 근데 만약 숫자가 3개짜리, 세 글자짜리 숫자가 들어간다면 나머지 두 칸을 0으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샵의 경우는 의미 없는 0은 채우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예를 들어 제가 1, 2, 3이라는 숫자를 적었어요. 이거를 셀 서식에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형식을 00000 이렇게 0을 5개를 적어보면 요 보기에서 00123이라 표시되죠. 이렇게 자릿수가 3자리밖에 없어도 만약에 글자 내가 설정한 서식이 5자리를 0으로 채워라 라는 서식을 줬다면 모자른 부분은 그냥 0으로 이렇게 채워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눌러서 보면 수식 입력줄은 1, 2, 3이 있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0000 말고 이번엔 샵을 5개 적어볼게요. 샵. 샵을 5개 적었을 때는 1, 2, 3의 변화가 없죠.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미 없는 0은 생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 2, 3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0이나 샵은 숫자를 뜻하는 거고 숫자 뒤에 뭔가를 적을 때는 0이나 샵 뒤에 뭔가를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서식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샵 심표 샵 0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숫자 서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일 텐데요. 그냥 천단위 구분교 찍는 거예요. 그죠? 아까 0이나 샵은 숫자를 뜻한다고 했죠. 근데 뒤에 0이 들어가면은 이거 0 같은 경우는 해당 자리에 0을 채우지만 샵의 경우는 의미 없는 0을 채워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0의 경우 0으로 표시가 되면서 천단위를 찍게끔 해라 라는 기호가 샵심표 샵샵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샵심표 샵샵 샵을 적어도 나와요. 천단위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0이에요. 그쵸? 이거를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아까 전에 제가 적으려고 했던 샵 심표 샵샵 0을 적었을 땐 0이 나와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0, 1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샵 심표 샵샵 샵을 했을 때는요. 이 0은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략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로 뒤에다 1을 적으면 그냥 1만 나오지 0원으로 표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샵심표 샵샵 샵을 적는 것보단 샵심표 샵샵 0을 적는 게 훨씬 일단은 쓰실 때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잘 안다고 하긴 조금 어려우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숫자 서식으로 아실 거는 샵심표 샵샵 0을 좀 알아두시면 웬만큼 서식 만들 때는 전혀 문제 없을 거로 보여요. 그러면 골뱅이도 있어요. 이 골뱅이는 문자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왜 문자 뒤에 뭔가를 적어야 될 때도 있겠죠. 숫자 뒤에 뭔가를 적지 않고 그럴 때는 골뱅이 뒤에다 문자를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일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 형식을 골뱅이 뒤에 님을 적게 된다면 이렇게 글자 뒤에 님자가 자동으로 붙게 되어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이 이것 말고도 당연히 다양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지만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서 적어드렸어요. 이 내용은 58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식 코드 샵은 숫자의 자릿수가 형식에 지정된 자릿수보다 많을 때 숫자를 반올림해서 형식에 지정된 소수 자릿수로 표시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숫자의 자릿수가 형식에 지정된 자릿수보다 적을 때는 숫자를 그대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0의 경우는 숫자의 자릿수가 형식에 지정된 자릿수보다 많을 때 숫자를 반올림해서 형식에 지정된 소수 자릿수로 표시하는 거고요. 숫자의 자릿수가 형식에 지정된 자릿수보다 적을 때는 숫자를 형식에 지정된 자릿수만큼 0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쉼표는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는 거를 뜻한다면 만약에 쉼표를 뒤에다 한 번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적는 거 말고 이 뒤에 쉼표를 하나 더 적는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천단위를 숨기는 걸 뜻해요. 천단위 배수. 만약에 이걸 하나 더 이렇게 적었다. 이거는 이제 100만 단위가 숨겨지겠죠. 06개가. 네,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뱅이는 문자의 표시 위치를 지정합니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들과 그에 대해 적용했을 때 형식을 적용한 결과값이 밑에 표시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를 시트 하나 더 늘리죠. 시트 하나 더 늘려서 해양수산부 평가 전국 5대 해수욕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일단 너비부터 바꿔야죠. A열은 열너비를 1로 두시고 B에서부터 G열은 열너비를 9로 맞춰라. 그런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2셀부터 맞춰보죠. B2셀은 HY 수평선 B로 주래요. 그죠?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 글꼴 색깔을 파란 강조 1로 주립니다. 파란색 주세요. 자, 그 다음 B4에서부터 G4셀까지 이 범위는 글꼴은 HY 동력 M. 글꼴 크기는 12포인트로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B2에서부터 G2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B4에서부터 G4셀까지 범위와 컨트롤 누르면서 B5에서부터 C9셀까지 범위를 잡으신 후에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테두리 서식과 채우기 서식 주는 거죠. 자, 범위를 먼저 잡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두꺼운 선으로 위쪽과 아래쪽 찍고 확인. 자, 테두리는 만들었으니까 이제 색깔 범위를 잡고 여기서 색깔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 4번에서는 여기 보면 몇 점 점자를 다 집어넣었어요. 범위를 잡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서 0이나 샵이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 0이나 샵을 적고 뒤에다 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62페이지예요. 셀 스타일 적용하고 표서식 지정하기 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서를 또 작성을 해볼 건데요. 새 창 하나 열고 진행할까요? 그냥 시트 하나만 다시 열게요. 밑에 시트 추가. 그 다음에 A열은 1. A열은 열너비를 1로 맞춰주시고 C열은 열너비를 13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D에서부터 F는 열너비를 11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다 이제 내용 적어주시면 되세요. 자, B2에서부터 F2셀까지 범위를 잡으셔서 이 범위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B3에서부터 C9셀까지면 이렇게네요. 범위를 잡고
컨트롤 누르면서 D4에서부터 F4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D5에서부터 F9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쉼표 스타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세팅을 맞춰 놓을게요. 자, B2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홈탭의 스타일, 홈탭의 스타일. 이쪽에 보시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해상도 때문에 이게 셀 스타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 화면은 와이드 화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펼쳐져서 보일 거예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셀 스타일에서 제목 1번 서식을 주면은 미리 설정되어 있는 그 서식이 입혀져서 들어가게 돼요. 자, B3에서부터 C3셀 범위를 잡고 홈탭의 셀 스타일 여기서 60% 강조색 5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표 서식을 지정해 볼 건데요. 표 서식이란 데이터를 표로 변환한 후에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표 서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 스타일은 글꼴 서식, 테두리 서식, 채우기 서식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서식으로 표 서식을 지정을 하면 아무래도 표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은 기초니까 우리는 표를 가볍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잡도록 할게요. 그래서 시트1 시트, 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시트에 B4에서부터 F9셀까지를 범위를 잡으세요. 그러고 나서 홈에 보시면 스타일의 표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표 스타일 보통 10번 형식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뭐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표 서식이 바로 입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표 스타일을 수정을 해볼 건데요. 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다른 곳을 찍었을 땐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 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표도구라는 정황 탭이 생겨요. 이 표도구의 디자인에 보시면 이쪽에 표 스타일 옵션을 설정할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만약에 첫째 열을 강조를 하고 싶다면 첫째 열을 체크를 해주시면 첫째 열이 이렇게 강조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표 서식을 지정하면 플러스 알파에 적혀있는 내용 읽어볼게요. 표 서식을 지정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 표 서식이 자동으로 지정되며 다음과 같이 머리끄랭에 나타난 요 필터 목록, 여기 보면 이런 삼각형 있죠? 이 필터 목록 단추를 눌러서 데이터를 정렬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역장 순으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해라 라고 하려면 얘를 누르고 얘를 오름차순 정렬해라 하면 가나다 순이 되고요. 아니면 환승역을 내가 시청만 보겠다 라고 하면 모두 선택을 풀고 시청만 찍으면 시청만 환승역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 필터 기능도 자동으로 걸려지는 게 이 표 서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필터 목록 단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렬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필터링을 해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67페이지의 팁이라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표는 이렇게 표 서식을 지정하면 행과 열을 삽입하거나 삭제는 가능해요. 근데 셀을 삭제를 하거나 삽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 만약에 이렇게 합쳐서 내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아이고야 죄송해요. 병합도 안 돼요. 이렇게 표 서식을 설정했을 때 제약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표 기능이 오히려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표 스타일만 필요하고 표 기능은 필요하지 않을 땐 이 기능이 없어지게끔, 즉 표는 정상 범위로 변환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한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서식만 있는 데이터로 바꾸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번엔 표를 정상 범위로 바꿔볼 건데 표 안에 커서를 찍었을 때 표 정황 탭이 뜹니다. 여기 표 정황 탭 밑에 디자인을 눌러보면은 도구라는 부분에 범위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범위로 변환을 누르면 표를 정상 범위로 변환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고요. 여기서 얘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 필터가 사라져서 정상 범위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자,
자, 실습 문제랑 마무리 실전 문제는요, 얘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비워 놓을 거예요. 넘겨서 70페이지 조건부 서식 지정하기 우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냥 시트 하나 늘려서 할게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새 시트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문서를 만들게요. A열의 열너비는 1로 맞추고 C에서부터 2열까지 범위를 잡아서 열너비를 1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적어주세요. 자, 여기서 지금 B2에서부터 E2 셀까지 이렇게 범위는 글꼴은 HY 수평선 M으로, 그러면 여기서 HY 수평선 M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흰색 배경 1로 바꾸면 글자가 없어져 보일 거예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게 지금 배경이 흰색이고 글자가 흰색이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채우기를 눌러서 황록색 강조삼이랬는데 그냥 저희는 녹색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에 들어가셔서 테두리를 굵은 선으로 위쪽, 아래쪽 설정을 해주시면 위아래 이렇게 굵은 선이 쳐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부분도 고쳐볼 건데요. B4에서부터 24셀까지 범위를 잡고 여기를 가운데 맞춤. 채우기 색은 황록색 강조삼 이걸로 주랬는데 여기 눌러서 색깔 그냥 마음에 드는 색깔 골라주세요. B5에서부터 C9셀까지 여기서부터 C9셀 이 부분은 가운데 맞춤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D5에서부터 D9셀 이만큼은 천 단위 구분기호 즉 쉼표 스타일을 찍어라. 그리고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테두리가 있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 선을 위쪽과 아래쪽 그리고 안쪽은 보니까 점선인 것 같아요. 그죠? 점선을 골라서 안쪽 하고 확인하면은 위아래는 실선, 안쪽은 이렇게 점선으로 쳐졌고요. 그 다음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셀 서식에서 이번에는 블록 지정한 아래쪽에 실선을 주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실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서식 만들어 주세요. 자, 이번에는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걸 할 건데 70페이지 위쪽에 조건부 서식에 대해 적혀 있는 부분 한번 읽어 볼게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셀에 지정되는 서식을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셀을 강조해서 표시하거나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사항을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줄 거는 데이터 막대라는 조건부 서식을 줄 거고요. 또 한 가지가 아이콘 집합이라는 걸 줄 거인데 스텝 1 밑에 적혀 있어요. 데이터 막대는 셀 값을 다른 셀 값과 비교해서 막대의 길이로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이라면 아이콘 집합은 셀 값을 3개에서부터 5개의 범위로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표시하는 조건부 서식을 말합니다. 지금은 데이터 막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71페이지 2번처럼 D5에서부터 D9셀 이렇게 소비자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그럼 홈 탭에 여기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을 고르랬죠? 여기 스타일 그룹에 보면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눌러서 데이터 막대 여기서 단색 채우기 중에 빨강 데이터 막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깔로 그래프처럼 표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빨간 데이터 막대는요, 소비자가가 높은 데이터는 가장 긴 막대, 빨간색 막대로 표시가 될 거고요. 가장 낮은 데이터는 가장 짧은 빨간색 막대로 표시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색조라는 것도 있는데
색조는 셀값을 다른 셀값과 비교해서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걸 색조라고 합니다. 자, 넘겨서 이번에는 72페이지 0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집합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는요, 2,5에서부터 2,9 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래서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을 누르시고 여기서 아이콘 집합의 방향을 요거 삼각형 3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삼각형 3개가 생기는데요. 얘가 높다고 생각하는 거는 녹색으로, 중간치는 노란색, 그리고 어느 정도 낮은 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그런 형식이 조건부 서식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 3개에 대한 설명은 5번의 팁이라는 부분에 적혀 있는데요. 판매 수량이 상위 범위에 해당하면 녹색 아이콘, 중간 범위에 해당하면 노란색 아이콘, 하위 범위에 해당하면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시되게끔 설정을 한 거래요. 자, 그렇다면 내가 조건부를 이렇게 줬는데 만약에 이거를 서식을 딴 걸 줬다 또는 조건부를 지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는 조건부 서식에 가셔서 규칙 지우기를 하셔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규칙 지우기에서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는 선택되어져 있는 부분에 조건부 서식만 지우는 거라면 시트 전체에서 규칙 지우기는 여기 이 시트 전체의 조건부 서식을 한 번에 다 지워버리는 기능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까지 막힌 부분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렵지 않게 됐다면 실습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트를 늘렸고요. 이번에는 열너비를 A열을 1로 맞추고 B열은 12로 조절을 할게요. 그 다음에 2에서부터 F열 이렇게 두 칸을 잡아서 열너비는 16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주 렌터카 대여료를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제주 렌터카 한번 꾸며볼게요. B2에서부터 F2 셀까지 범위를 잡고 글꼴은 휴면 편지체. 네, 얘는 일부만 타이핑해서는 안 되고 다 타이핑해야 돼서 차라리 찾는 게 조금 더 편해요. 휴면 편지체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글꼴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흰색 배경일.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이렇게 병합이 됐을 거고요. 채우기는 파란 강조 1로 주렵니다. 채우기 색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위아래에 선이 있으니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셀 서식으로 가셔서 선을 위쪽과 아래쪽에 선을 그어주시면 위아래는 이렇게 선으로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F4 셀 이 범위는 가운데 맞춤. 그리고 채우기 색은 파란 강조 1 60% 더 밝게. 그 다음에 이 안쪽에 범위를 잡아서요. 얘가 B5에서부터 B9 셀 이만큼 영역과 D5에서부터 D9 셀 이만큼의 영역을 가운데 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E5에서부터 F9 셀까지는 여기 쉼표 스타일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셀 서식에서 일반 선으로 위아래를 찍고 점선으로 안쪽을 찍었죠. 그 다음 위쪽을 다시 범위를 잡아서 셀 서식을 일반 선으로 아래쪽을 잡아준 게 지금 요 모양이에요. 그래서 렌터카 대여료 모양을 일단 이렇게 만드시는 거고 여기에서는 아이콘 집합을 주라고 했죠. 그러면 범위를 잡아서 조건부 서식의 아이콘 집합 별 모양을 누르시면 별 모양 아이콘 집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F5에서부터 F9 요 시간당 초과 요금 부분은요. 조건부 서식의 색조 빨강 흰색 색조를 요거네요. 그죠? 얘를 눌러주시면 설정이 돼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먼저 바꿔주세요.
데이터 막대나 색조, 아이콘 집합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지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조건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임의로 지정된 조건을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을 조건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시트 5로 가셔서 마미몰 고객별 매출 현황으로 돌아갈게요. 여기에서 판매 수량인 E5에서부터 E9셀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 홈 탭의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으로 가주세요. 여기서 규칙을 수정하실 때는 규칙 관리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칙을 수정할 거니까 규칙 편집을 눌러주시고요. 규칙은 현재는 백분율로 67% 이상일 때 녹색, 33% 이상일 때 노란색, 나머진 빨강으로 돼 있어요. 이 종류를 숫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여기 값에다가 6, 여기 값에다가 3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확인하면 이렇게 확인하면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그죠? 자, 편집한 조건을 설명드려 본다면 판매 수량이 6 이상이면은 녹색 아이콘, 3 이상이고 6 미만일 때는 노란색 아이콘, 그리고 나머지 이제 3 미만일 때는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시하게 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넘겨서 76페이지에서도 조건부 서식을 변경해보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금 E5에서부터 E9셀까지 범위를 잡아서 제주 렌터카 대여료에서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규칙 편집에 가셔서 종류는 숫자로 먼저 바꿔주시고 값을 바꿉니다. 3만 이상, 30만이네요. 30만 이상일 때 전체 별표, 그러면 10만 이상일 때 노란색 반 별표, 나머지는 흰색으로 줘라. 이렇게 서식을 바꾸고 확인을 하면 조건에 따라 서식이 다르게 설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조건부 서식을 바꿔볼 건데요. F5에서부터 F9까지 조건부 서식을 변경할 만큼을 선택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 여기서 규칙 편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색깔을 눌러서 녹색을 주시고 최대값도 색깔을 눌러서 진한 녹색을 설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서식이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조건에 따라 서식을 주는 걸 조건부 서식이라 하고요. 이 조건부 서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조건부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조건부 서식의 셀 강조 규칙에 보면은 어떤 값보다 큰 값, 어떤 값보다 작은 값, 또는 어떤 값과 같은 값에 서식을 주는 그런 형식의 규칙도 있고요. 상하의 규칙을 이용하면 상위 몇 개 항목까지는 색깔을 같게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설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데이터 막대랑 아이콘 집합만 보았지만 그 외에도 조건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니까 참고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후에도 조건부 서식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부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한 조건부 서식을 한 번씩 익혀보았고요. 마무리 실전 문제는 실제 요거는 조건부 서식을 연습을 해보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테마 지정하고 인쇄하기, 이 부분은요 제가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엑셀 문서를 만들 때 테마를 지정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궁금하실 거라 설명은 할 건데요. 테마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기 서식을 줬잖아요. 그러면 페이지 레이아웃의 테마로 가서 내가 다른 테마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다예요. 근데 이렇게 화려하게 테마를 적용해서 만들 일은 거의 없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많이 쓰지 않으실 거라 설명만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81페이지에는 인쇄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또 볼 건데요. 엑셀에서는 인쇄하기 전에 인쇄 백스테이지 보기에서 인쇄되는 모양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페이지를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엑셀은 페이지 단위로 인쇄가 되어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서가 조각으로 나뉘어서 인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제주의 렌터카 대여료를 우리가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파일에 가서 인쇄를 한다고 쳐보죠. 그럼 파일에 인쇄로 가보시면은 이렇게 제주 렌터카 대여료가 예쁘게 나와요. 이런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없죠. 근데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조금 표가 큰 표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인쇄를 하려고 보니까 막상 이렇게 인쇄를 할 때 잘려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한 페이지에 찍어야 되는데 이걸 두 페이지에 찍게 되는 경우가 되다 보니 종이 낭비가 많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인쇄 부분은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경우라고 했을 때는 방법은 여백을 조금 더 줄이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여백이 너무 많다라면 일단 1차적으로 여기 있는 여백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저쪽에 이제 여백이 없는데도 내가 인쇄할 때 잘려 나온다 라고 하면 인쇄에서 용지 여백이 이쪽에 있어요. 이 용지 여백을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좁게 한다든지 넓게 한다든지 이렇게 맞추시면은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 방법은요.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용지 여백을 조절해도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이 밑에 보면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적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를 해주시면 모든 열이 한 페이지에 맞게끔 축소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글씨는 좀 작아지겠지만 한 페이지에 다 찍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인쇄하실 때 일단은 좀 확인해 보시고 인쇄를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인쇄 버튼만 눌렀다가는 반절만 나온 거 그거 못 쓰잖아요. 그쵸? 결론적으로는 용지만 버리는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확인을 반드시 하고 인쇄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요 하단 부분을 보시겠어요? 오른쪽 하단 부분 여기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백 표시라고 적혀 있는 거. 두 가지 버튼 중에 하나는 눌려져 있고 하나는 안 눌려져 있잖아요. 요거 한 번만 눌러 보시겠어요? 여백 표시라면 여기 용지에 여백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백을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눈대중으로 여백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 지금 나와 있는 표가 여기가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열을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작업하기 훨씬 더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인쇄할 때 어떻게 나올지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 용지에 대한 여백을 우리가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고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여백에 사용자 지정 여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정이 되어 있는 여백들도 있지만 회사 서식에 맞게 여백을 주고자 한다면 사용자 지정 여백에서 여백을 내가 일일이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보셨죠?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할게요. 어디? 여백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페이지 설정으로 가보시면 여기서 여백에서 가운데 맞춤을 가로를 체크를 해주시면 가로로 가운데가 맞춰져서 나오기 때문에 용지 찍을 때 좀 더 편하게 찍어내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게 1페이지예요. 사실 그쵸? 잠깐 요거 나가서 좀 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올 건데 원래 우리가 지금은 실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델이 렌터카가 하나, 둘, 셋, 넷, 뭐 5대밖에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이럴까요? 아닐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이게 고객 목록이면 5명이면 회사 망한다 했죠. 그럼 어때요? 얘네가 되게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데이터를 적긴 좀 힘들 테니까 범위를 잡고 채우기인들 우리 끌어봤잖아요. 밑으로 끌어서 좀 데이터를 좀 길게 늘려볼까요? 가짜 데이터들이에요. 이거는 그죠? 일단 그냥 데이터가 많은 상황을 그냥 가정하느라고 늘린 가짜 데이터입니다. 이 정도 만들어 놓을게요. 기왕 늘린 김에. 자, 그럼 차 한 대가 다시 들어왔어요. 렌터카 하나가 더 들어온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가셔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다가 입력을 할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맹꽁이카 뭐 얘가 뭐였어요? 40.556에 뭐야? 그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아, 100이랑 그럼 여기 가서 100이랑을 적겠죠. 100이랑을 뭐 예를 들어 뭐 3.0 아니 뭐 3.5라고 하죠. 3.5 0은요 사실 소수점 자릿수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신경 좀 덜 쓰이게 그냥 3.5 적었어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휘발유니까 뭐 휘발유 이런 식으로 적을 건데 또 얘는 뭐고 쟤는 뭐예요? 몰라. 그쵸? 그러니까 또 올라가서 아, 이거 24시간 했을 때 얼마라고? 아, 그럼 얼마를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얘는 또 얼만데? 뭔데? 모르니까 또 올라가서 아, 이거 시간당 초과 요금이었네? 그럼 시간당 초과 요금 얼만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매번 볼 때마다 왔다 갔다를 한참 하게 되면 나의 퇴근 시간은 굉장히 늦어지고요. 상사의 원망도 엄청나질 거예요. 그죠? 왜냐면 빨리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직원이라고 뽑아놨는데 직원이 서류를 빨리 안 줘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업무가 늦어지니까 네, 빨리 서류 안 주냐 막 좋아요. 네, 그거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짜 괴롭습니다. 그죠? 내 퇴근이야 늦어져도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이제 제일 괴로운 사항이 돼요. 그죠?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을 조금 써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인수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여료라든지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아래로도 길 수도 있지만 옆으로도 길 수 있어요. 그쵸? 뭐 1월, 2월, 3월, 4월, 해서 12월까지 우리 만들 때만 해도 길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셀 포인터를 어디다 찍어 놓을 거냐면 저는 C5셀을 찍어 볼게요. 지금 제가 할 거는 틀고정이라는 기능이에요. 틀고정이라는 건 뭐냐면 셀 포인터를 기준해서 왼쪽과 위쪽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틀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이 100이랑을 찍은 이유는 얘가 만약에 옆으로도 긴 데이터라고 했을 때 이 아반떼에 대한 다른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조금 헷갈려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데이터를 길게 또 늘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일단 한 페이지가 절대 넘어가는 데이터겠죠. 이 샵샵샵샵은 칸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 뉴 아반떼의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저게 안 보여요. 얘가 누구 건지 나중에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이것 또한 내가 자료를 보는 것도 힘들고 봤을 때도 제대로 본 게 맞는지도 애매하고 결론적으로는 다시 봐야 되고 시간 엄청 걸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여기다가 제가 셀 포인터를 놓는 이유가 이 셀의 왼쪽과 위쪽을 고정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렇게 셀 포인터를 놓고 보기에 보시면 틀고정이란 기능이 있어요. 이 틀고정을 눌러서 틀고정을 눌러주시면 여기 살짝 선이 생겼죠. 여기 휠을 굴려보면 위쪽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 내용대로 여기 모델이 하나 생겼다 했을 때 100이랑 연료 24시간이 다 보이니까 쉽게 적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원생 현황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 옆으로 적었을 텐데 옆으로 이렇게 죄송해요. 옆으로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아, 이게 오피러스의 뭐 28시간의 어떤 데이터구나 이런 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틀고정이라는 기능을 좀 잘 알아두시면 자료 입력하실 때 훨씬 도움 되실 거예요. 틀고정은 푸시려면 틀고정을 다시 누르면 풀리는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틀 고정 취소해버리면은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틀 고정 걸어놓으면은 틀 고정이 된 채 나오죠.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인쇄할 때로 다시 넘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인쇄할 때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파일에서 인쇄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얘가 일단 페이지가 굉장히 많겠죠. 그쵸? 아이고, 이게 이렇게 작게 나온 이유는 아까 제가 모든 열 맞추기 눌러놔서 그러니까 다시 그냥 현재 설정된 용지로 맞춰놓고 설명할게요. 얘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이게 9페이지까지 찍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페이지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쵸? 여기 9라고 나와 있는 게 마지막 페이지, 그러니까 총 페이지 수고요. 이 3이라고 나와 있는 게 현재 지금 선택되어 있는 페이지를 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데 제가 이 2장을 눌러서 이제 보려고 하면요. 이 위쪽이 오피러스, 휘발유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지금 상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근데 간단하게 말해보자. 출력을 다 했어요. 출력을 다 해서 내가 9장의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막 이렇게 넘겨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데이터의 값이 뭐 EF 소나타가 뭐 255 이거래요. 얘가 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시 첫 장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고 똑같아요. 일단 인쇄를 해서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내가 데이터가 모르면은 다시 1페이지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쵸? 아, 그러면 1페이지가 뭐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보고 또 확인할 텐데 이 경우는 또 가로 세로를 제가 길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또 걱정이 되냐면 얘가 뭐였는지 아니면 저쪽에 있는 데이터의 일부였는지 그게 이제 또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위에 아까 그 제목줄, 그러니까 제목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모델 배기량 연료 이런 게 적혀져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된 데이터라고 해도 보시는데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거 설정하시는 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이라는 곳이 있어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제목이라고 있습니다. 찾았어요? 그럼 눌러주세요. 자, 반복할 행에 사행을 반복시킬게요. 사행을 찍고 인쇄 미리 보기를 다시 누를게요. 인쇄 미리 보기, 인쇄하면 인쇄돼서 나오니까 인쇄 미리 보기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1페이지는 아까랑 똑같을 테고 넘겨서 2페이지를 보면 2페이지도 모델 배기량 연료 24시간 이 부분이 계속 찍혀있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떤 데이터에 대한 거구나를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쇄 제목 설정하시는 거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별 문제 없으셨죠? 그럼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뽑는데 뭐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뭐 메모 그냥 아무거나 적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인쇄를 할 때 파일에 인쇄로 가보면 이것까지 나와요. 메모까지 나와요. 그쵸? 그럼 안 돼요. 나는 여기만 나와야 돼. 여긴 필요 없어. 필요한 부분만 나와야 한다면 범위를 잡으시고요. 인쇄 영역을 주는 거예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해두시면 이 부분에 아무리 뭔가를 적더라도 인쇄를 해보면 그 부분만 나와요. 인쇄 영역으로 설정된 부분만. 이건 어렵지 않죠? 나중에 이게 풀려지게 하고 싶으면 범위 잡고 인쇄 영역 해제하시면 돼요. 범위 안 잡아도 아마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간이적으로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만큼만 좀 출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파일의 인쇄에 가서 인쇄 영역 잡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은. 이때 여기를 눌러서 현재 선택 영역만 인쇄하겠다를 눌러주시면은 선택이 되어 있는 영역만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 일단 요 부분까지 또 질문을 받고 질문 없으시면 조금 더 인쇄를 하려고 해요. 지금 선택력 인쇄는 다시 그럼 활성 시트 인쇄로 바꿔 놓을게요. 자, 여기서 내가 이게 1페이지서부터 9페이지까지 있거든요. 나는 2페이지에서부터 뭐 3페이지까지 찍고 싶어요. 또는 2페이지만 찍고 싶어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여기 페이지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거를 2페이지서부터 찍겠다. 2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찍을 건지 이 위치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페이지서부터 위치 5까지 찍겠다 하면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까지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의 장수를 찍어낼 수가 있어요. 2페이지만 찍을 거면 2페이지의 위치 2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페이지를 내가 원하는 페이지만 찍으실 때 요런 걸 써요. 그냥 페이지만 여기 적어도 돼요. 그 경우는 위치 안 적어도 돼요. 아까 같은 말씀하신 경우는. 자, 요렇게 보고요. 또 하나 자꾸 생기죠? 자, 이쪽에다가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출력을 했단 말이에요. 출력을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 거래처에서 매출 현황을 출력해서 메일이랬나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경우가 저한테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매출 현황을 쫙 찍은 거죠. 이거 엑셀로 이렇게 찍은 거죠. 그리고 팩스를 보내다 보면요. 일단 팩스를 보내기 전에 뭐 9장, 뭐 10장 또는 한 20장 이렇게 찍다 보면요. 프린터에서 용지가 이렇게 쌓이면서 알아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즉, 이 출력물들이 뒤섞여 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얘가 몇 페이지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원본하고 비교하면서 또 열심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상황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페이지라는 게 찍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그거는 몇 페이지 하단에 많이 찍긴 하는데 원하시는 곳에 찍으실 수 있어요. 상단에 찍어도 되고 하단에 찍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팩스를 얘기를 한 거는 왜 그러냐면 팩스를 보내다 보면 중간에 끊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사실. 한 장짜리, 두 장짜리야 뭐 금방 가는데 만약에 9장짜리 지금 이 출력물을 출력을 해가지고 팩스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 예를 들어 전원이 나가버렸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몇 장까지 보냈는지도 이제 애매할 거고 그럼 이제 거래처에 전화해가지고 몇 장까지 갔어요 이런 걸 확인하기도 하겠죠. 근데 난 다 갔는 줄 알았는데 안 간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팩스를 보내놓고 알아서 갔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갔더라고. 저쪽 팩스가 꺼져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거래처에서 만약 중간에 끊긴 경우라고 했을 때도 이게 9장짜리였는지 5장짜리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표시해줄게 현재 페이지만 찍혀져 있는 것보다는 전체 페이지 수도 같이 찍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현재 페이지 수랑 전체 페이지 수가 같이 찍히게끔 꼬릿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여기 페이지 설정으로 들어가 볼까요? 페이지 설정에 머리글 바닥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보통 요거는 매 페이지 상단에 동일하게 어떤 내용이 적히게 하거나 꼬릿말을 적게끔 할 때 들어가는 메뉴예요. 일반적으로 회사들 같은 경우 자기네 회사 로고를 여기 상단에다가 넣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런 용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머리글 편집은 웹페이지 상단에 들어가는 건데 일단 여기 한번 먼저 눌러볼게요. 왼쪽 구역, 가운데 구역, 오른쪽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요거는 글꼴이고요. 여기는 현재 페이지, 얘는 전체 페이지 수. 요거는 현재 날짜, 요건 현재 시간을 찍히는 거고요. 요거는 파일의 경로, 옆에 어디 있는 파일이다. 요거는 파일의 이름을 찍어주는 거고 얘는 시트명을 찍는 거예요. 그럼 회사 로고는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림으로 삽입해서 넣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그냥 회사 로고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오른쪽 구역에다가 뭐 한일?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러면 이 위에 웹페이지 상단에 한일이라고 찍힐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요 밑에 바닥글 말씀드릴 건데 요 바닥글 편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구역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저는 여기 가운데 구역에다 넣고 싶어요. 요걸 누르면 페이지 번호가, 현재 페이지 번호가 찍힐 거고요. 슬러시를 해서 요 뒤에는 이걸 누르면은 전체 페이지 수가 찍히겠죠? 그리고 확인 하고 확인하면은 얘가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다 라는 게 이렇게 찍히고요. 아까 머리글에는 제가 한일이라고 넣었잖아요. 이 위쪽이 한일이라고 이렇게 찍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페이지? 페이지 설정에서 여기 머리글 바닥글을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머리글 편집에서 넣는 부분이었는데 머리글 편집은 몇 페이지 상단에 적히는 글로 왼쪽 구역은 왼쪽 영역에 들어가는 거, 가운데 구역은 가운데 영역에 들어가는 거, 오른쪽 구역은 오른쪽 영역에 들어가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서식을 만약 주고 싶다면 글씨를 적어놓고 요게 서식이라 했잖아요. 눌러서 서식을 줄 수도 있어요. 뭐 굵은 기울인 꼴로 하겠다, 롯데마트채로 하겠다, 또는 색깔을 뭐 파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걸 해주면 서식이 적용되기도 해요. 자, 얘는 페이지 번호, 현재 페이지 번호가 찍히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전체 페이지 수가 찍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날짜, 지금 날짜, 현재 날짜. 그 다음 요거는 현재 시간이 찍히는 거예요. 얘는 파일의 경로, 예를 들어 뭐 C 드라이브 어디에 있다 이런 게 찍히는 거고, 얘는 파일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통화문서 1 엑셀 파일이다.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시트 이름이 찍혀요. 시트 몇 번이다. 그죠? 얘는 그림을 넣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로고가 그림으로 돼 있다면 그림 삽입을 이용해서 로고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요거가 지금 어디 있냐면 84페이지 있어요. 84페이지에 머리글 바닥글 요소라는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좀 도움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 바닥글 편집에서 누른 거는 가운데 쪽에다가 요 페이지 번호를 적고 그 다음 슬러시 기호 하나 넣고 그 다음 전체 페이지 수를 찍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일단은 머리글에는 제가 적었던 한일이라는 글자가 있을 거고 바닥글에서는 이렇게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다 라는 게 보여지게 되니까 누가 봐도 어디서 만든 자료고 몇 페이지짜에 전송이 됐는지를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글 바닥글도 한번 집어넣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보통은 이게 축소를 해서 찍을 일들이 많아요. 그죠? 화면에 이게 다 찍히게끔 찍어야 되다 보니까 축소를 해서 찍을 일들이 많은데 지금 렌터카 대여료는 제가 이렇게 가로로 길게 데이터를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쵸? 아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인쇄를 했을 때 세로 방향으로 찍는 게 좀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거를 세로가 아닌 가로로 바꿔서 찍으시면 좀 더 유용하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도 다 안 나오면 여백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모든 열을 맞추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맞추면은 작긴 하겠지만은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다 나오는 상태로 출력을 뽑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좀 보시고요. 프린터에서는 사실 이 부분은 거의 기초이긴 한데 우리가 기초라도 좀 알아놔야 되는 이유가 회사에서 프린트를 한 대만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회사에서 프린트를 여러 개를 설치해 놓고 쓰는 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프린터가 바삐 움직이고 있으면 B 프린터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못 바꾸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란 뜻이에요. 이 기본 프린터는 내가 그냥 아무런 프린터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아도 인쇄 버튼 누르면 나오는 프린트를 뜻해요. 근데 여기를 눌러보면 프린터 목록들이 쫙 떠 있어요. 그쵸? 물론 지금은 이건 다 가짜 프린터들이긴 한데
만약에 이게 A 프린터고 얘가 B 프린터고 하는데 A 프린터에서 지금 작업 중이라서 또는 고장이 나서 B 프린터에서 찍어야 된다면 여기서 B 프린터를 선택하시고 인쇄를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간단한 부분이지만 제가 저번에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에요. 요양보호사 학원 선생님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같이 옆자리에 앉은 김에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을 모르시더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높아심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복사본이라는 거는 살짝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 장 찍을 때, 그쵸?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다섯 부를 찍어야 된다. 그럼 복사부를 5부로 맞춰놓고 찍으시면 되는 거죠. 네, 인쇄에 대해서 한번 썰을 쫙 풀어보았습니다. 거의 다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인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은 네,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좀 더 드릴게요. 책에도 물론 그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필요에 따라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86페이지, 87페이지에 있는 마무리 실전 문제들, 실습 문제, 88페이지에 있는 마무리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